네, 오늘은 그립을 잘 바꾸는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립 그러면 뭐 그냥 바꾸면 되는 거 아니야? 그냥 내가 샵에 가가지고 딱 잡아봤을 때 내 손에 쫙 감기는 그런 걸로 바꾸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근데 이 그립 하나 잘못 바꿔가지고 샷이 달라지고요. 그리고 또 스윙을 바꾸고, 그리고 나중에 골프채를 바꾸는 경우도 저는 많이 봐왔습니다. 그리고 제가 실제 피팅 상담을 할 때 그립 바꾸기 전과 후의 차이가 생기는 경우도 그거는 뭐 수없이 많은 사례니까요. 그만큼 이 그립이 되게 중요해요. 그러면 도대체 뭐 때문에 그런 현상이 발생할까? 라는 게 궁금하시죠? 자,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말씀드리는 이 세 가지 방법을 잘 기억을 해 놓으세요. 이 세 가지의 순서대로만 그립을 잘 바꾸시면 그런 문제 없이 즐겁게 골프를 하실 수 있으실 겁니다. 자, 그럼 이 세 가지가 뭔지를 순서대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첫 번째가 뭐냐면 그립의 무게예요. 이 그립의 무게. 자, 이 무게 다 똑같은 거 아니야? 그 무게 좀 달라지면 뭐 좀 어때?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자,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 왜 그러냐면 제 골프채는 이렇게 밸런스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마치 우리 어렸을 때 시소 타잖아요. 그 시소 타는 것처럼 실제 스윙할 때 이런 밸런스를 갖고 이렇게 움직이게 돼 있는 거예요, 골프채는. 예. 근데 뭐 헤드의 무게야 뭐 어차피 헤드를 바꾸지 않은 이상 달라질 게 없지만 이 그립은 교체를 하게 되면 무게가 바뀌는 경우들이 생겨요. 그래서 이게 가벼운 걸로 바꾸게 되거나 무거운 걸로 바꾸게 되면 이 밸런스가 달라져 버리죠. 그러면 기존의 샷과 다른 그 샷이 나오게 되고요. 내 스윙의 타이밍도 달라져 버리고 채의 느낌도 바뀌어 버려요. 뭐 이게 얼마나 중요할까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 이 골프채 제조하는 그 회사들이 그립의 무게를 한 가지로 쓰지 않고 다양하게 써요. 보통 예를 들어서 남성용 같은 경우는 이 그립의 무게가 50g을 기준으로 나오지만 그 어떤 회사는 47g도 있고 40g도 있고 또 어떤 회사는 52, 54g도 있어요. 다 다르게 쓰죠. 그래서 우리 보통 스윙 웨이트라고 하잖아요. 똑같은 디제로라고 남성용 기준으로 디제로라고 해도 그립의 무게는 메이커마다 제조사마다 다르게 쓴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립의 무게가 달라졌을 때 이 밸런스가 달라지기 때문에 전과 다른 구질과 그리고 스윙 느낌 다 바뀐다는 거죠. 자, 그럼 이 그립이 도대체 무게가 뭐냐? 우리 음식을 만들 때 마지막에 딱 양념을 탁 해주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그립이 골프채를 만드는 데 있어서 핵심 요소 중에 하나예요. 그런 맛을 내는 역할을 해요. 그래서 이 그립의 무게가 바뀌면 그 맛이 달라지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문제가 생긴다는 거죠. 그래서 첫 번째로 기억하셔야 되는 건 이 그립의 무게를 전과 똑같은 걸로 교체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재질이에요. 이 골퍼들마다 내 손에서 느끼는 그 감이 되게 달라요. 그래서 어떤 골퍼는 이 그립이 좋은데 또 어떤 골퍼는 또 이런 그립이 또 좋고 그래서 다 다릅니다. 그래서 내가 잡았을 때 그립이 좀 더 내 마음에 드는 걸로 선택을 하시면 되는데 여기서 이제 주의할 걸 좀 말씀을 드리면 자, 일단 내가 손에 그 땀이 많은 스타일이 있고 좀 건조한 스타일이 있겠죠. 그리고 이제 중간인 분들이 있고 손에 땀이 많으신 분들은 이 그립을 선택을 하실 때 이 고무 쪽은 피하시는 게 좋아요. 그 고무에 보면 이렇게 실이 들어가 있는 게 있어요. 그런 그립들이 좀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반대로 손이 건조해요. 땀이 하나도 없고 건조한 골퍼인데 이런 골퍼들은 그 실이 들어가 있는 그립이 이쁘다라는 생각 때문에 그걸로 교체를 했다가는 연습 몇 번 하면 손이 다 까져요. 그리고 오히려 건조한 골퍼들은 그 실이 들어가 있는 게 오히려 더 미끄럽습니다. 이렇게. 예, 그래서 건조하면 실이 들어가 있는 걸 피하시는 게 좋고 손에 땀이 많으면 실이 들어가 있는 쪽으로 선택하시는 게 좋다. 예,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립의 가장 기본적인 게 뭐냐면 이 골프 프라이드에서 만든 이 투어벨벳이에요. 이 투어벨벳이 가장 기본 그립이에요. 여기서부터 이제 그 기준을 나눌 수가 있는데 이 투어벨벳이 호불호가 제일 적고 그리고 뭐랄까요? 제가 봤을 때 그립의 완성도도 제일 높은 그립이에요. 그 완성도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그립을 이렇게 잡았을 때 이렇게 손에 맞는 형태가 있거든요. 그런 게 투어벨벳이 가장 좋아요.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나 그 모든 메이커들이 이 투어벨벳을 사용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제 거기에 있고요. 그리고 이제 골퍼들, 특히나 이제 국내 골퍼들은 그립이 이제 소프트한 걸 좀 좋아하시더라고요. 근데 이제 소프트하고 단단하고의 차이는 뭐냐면 소프트하면 토크가 발생을 하기도 해요. 그립에서 이렇게 뒤틀리는 거예요.
샤프트는 그대로 있지만 그립 자체에서 뒤틀림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래서 파워가 약하신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파워가 세신 분들은 이 부드러운 걸 쓰게 되면 조금의 그 임팩트 순간에 페이스에서 조금만 빗 맞아도 이 토크, 그립에서 토크가 발생을 해버려요. 샤프트나 헤드에서 발생 안 해도. 그래서 파워가 셀수록 그립이 딱딱한 쪽에 오히려 더 잘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타이거 우즈가 그 쓰는 그립 보면 이 투어벨벳 이 모델인데 여기 실이 들어가 있는 걸 써요. 근데 그 실이 들어가 있는 그립을 이렇게 잡아보면 이 고무로 된 거에 비해서 상당히 딱딱해요. 예, 그러니까 타이거 우즈도 손에 좀 땀이 있다는 얘기겠죠. 그리고 그립이 딱딱하고 파워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리고 소프트한 그립의 어떤 대표적인 게 이 이오믹, 이오믹이라는 이 회사 제품이죠. 이제 일본 브랜드인데 이거는 참 그립이 좋아요. 뭐냐면 경화가 안 돼요. 이게 고무 재질이 아니고 뭐 플라스틱 뭐 어떻게 해가지고 한대요. 뭐 저도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그 엘라스토머라는 소재인데 얘는 경화가 안 돼서 잘만 닦아 쓰면 이건 뭐 평생 쓸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가 뭐냐? 얘가 좀 소프트해. 그러니까는 좀 쓰다 보면은 이게 홈이 파이는 거죠. 그리고 이 이오믹 이 그립도 하드한 게 있고 소프트한 게 있는데 그 국내에서는 그 하드한 걸 별로 안 좋아하더라고요. 그래서 소프트한 걸 많이 쓰세요. 그리고 요즘에 국내 브랜드에서 만든 이 이오믹 재질의 이런 그립들이 몇 가지 히트치고 있는 브랜드들이 있어요. 그립의 형태도 좋고 뭐 무게도 다양하게 만들고 잘 만들었는데 그 그립들의 단점이 역시 소프트하다 보니까 이 홈이 패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잘 생각하고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립은 어쨌든 간에 그 투어벨벳을 기준으로 해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투어벨벳은 마모도 완전히 없는 건 아니지만 마모도 적당한 정도의 어떤 강도를 갖고 있고 그리고 이제 소프트함도 아주 딱딱하지 않고 그 중간 정도에 갖고 있고요. 그래서 이게 아주 그냥 대중적인 오래됐으면서도 대중적인 그 그립 중에 하나예요. 자, 그래서 이렇게 재질 그리고 골퍼의 스타일에 따라서 이런 거 좀 나눠봤고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 세 번째가 뭐냐면은요. 이제 사이즈예요. 그립 사이즈. 손이 크냐 작냐에 따라서 이 그립이 사이즈가 커야 되고 얇아져야 되는데 보통들 뭐 유튜브 영상 그립에 대해서 찾아보시면 대부분 첫 번째로 얘기하는 게 사이즈일 수 있거든요. 내 손에 맞는 사이즈로 사용을 해라. 근데 그 맞는 얘기죠. 그 맞는 얘기인데 실제로 제가 이렇게 피팅을 해보면 그리고 저희는 이제 그 뭐랄까요? 그 피팅하는 방법이 저희가 워낙 그 오랫동안 이 피팅 일을 집에서 해오던 그 방법이 있어서 그 사이즈의 개념이 우리 책에 나와 있고 인터넷에 떠도는 그런 어떠한 그게 아니에요. 좀 달라요. 이 골프의 성향마다 내 손보다 좀 두껍게 써야 되는 케이스가 있고 내 손보다 좀 얇게 써야 되는 케이스가 있어요. 근데 그거를 모르다 보니까 골퍼들이 우리 책에 나오듯이 이 중간에 두 손가락에 딱 볼에 붙으면 맞는다는 게 책에 나온 내용이지만 어떤 골퍼는 그게 맞기도 하고 또 어떤 골퍼는 그게 안 맞기도 합니다. 그게 나눠져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사이즈에 대해서 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릴 건데 그립이 두꺼워지면 무게도 같이 늘어나고 그립이 얇아지면 무게도 같이 줄어듭니다. 이 원리가 있는 거고요. 그래서 우리 그 장갑 사이즈를 기준으로 손이 23 이상인 분들 같은 경우는 그립을 좀 두껍게 쓰는 게 정상이긴 한데 문제는 이런 그립의 무게가 늘어나는 그 문제를 갖게 돼요. 그래서 내 손 사이즈에 맞춰서 그립을 장착을 하면 문제가 채가 이상하게 느껴져 버리는 거예요. 아까처럼 밸런스가 달라져 버리니까. 그래서 이 부분을 만약에 해결하고 싶다 그러면 그냥 그립만 교체해서는 안 돼요. 이건 피팅을 통해 가지고 손 사이즈에 맞고 그 밸런스도 잡고 이렇게 해야 그게 가능해져요. 그러다 보니까 실제로 그런 경험을 하셨던 분들이 그립을 두꺼운 걸 써라 그러면은 그러니까 내 손에 맞는 사이즈로 써라 그러면은 부정적이에요. 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은 내가 손이 크더라도 그냥 표준 사이즈 쓰는 경우가 또 많고 또 반대의 경우 손이 작아서 얇게 썼다가 그립이 가벼워지니까 또 밸런스에 문제를 갖죠. 그래서 그립을 다시 그냥 표준 사이즈로 쓰는 그런 경우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 표준 사이즈에 익숙해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랄까 다른 사이즈 내 손에 맞는 사이즈가 오히려 나한테 더 불편한 경우도 많다는 거죠. 그래서 앞서 설명드렸듯이 그립을 교체하실 때 첫 번째는 그립의 무게고 두 번째는 이 재질 그리고 세 번째는 이 사이즈인데 이 사이즈라는 게 무조건 교과서처럼 손에 맞는 사이즈를 찾는 게 꼭 답은 아니라는 거죠. 일단 내가 익숙한 거가 답일 수가 있고요. 그리고 내 손이 너무 크다 너무 작다 해가지고 지금 쓰는 이 그립의 사이즈에 불만이 있거나 이게 굉장히 불편하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그립 교체만 해서 되는 부분은 아니고 그걸 나한테 맞추려면 반드시 피팅을 통해서 맞추셔야 된다는 거죠. 자, 오늘 이렇게 그립에 대해서 조금 그립 교체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게 아마 실질적인 도움이 되실 거예요. 제 영상 이게 끝까지 보셨다면. 그래서 요 방법, 무게, 재질, 사이즈 요거 생각해서 그립을 교체하시면 성공적인 그립 교체가 되실 겁니다.